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장님 얼마 전 오세훈표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제가 먼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오세훈표 장기 전세 주택 5년간 7만 호 공급.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전세시장 안정카드를 꺼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 전세주택을 5년간 7만 호 공급한다. 이는 기존 장기 전세주택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또 상생주택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최장 전세기간 조정 등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네, 이렇게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나왔어요. 솔직히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좀 바라봐야 될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원래는 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는데 약간은 의외성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네. 방향성은 저는 뚜렷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 뭐죠? 방향은 어떤 방향인 거군? 안정, 주택 안정이에요. 안정. 항상 주택 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되는 순간 이 가치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정이에요. 무조건 안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책임감이 일어나는 게 네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임감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 서울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가 잘못했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네. 오롯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 부분을 건들지 못하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안정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책의 우월성을 네네. 증명하려고 하는 지금 행동들로 보여집니다. 네, 진짜 그런 게 이 전세 시장이 지금 요즘 엄청나잖아요. 네. 그 안정을 취하는 이런 정책을 하니까 반응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딱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정책이 딱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전세가 매매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세가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특히나 눈에 보이는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전세 공급을 쭉 해가지고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발표한 거는 굉장히 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세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라는 거. 네, 이것도 살펴보면 공급량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공급이 되면 이 네.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급을 잘 따져볼 때 기존에 완전 택지 개발을 해서 네네. 새로 집을 짓는 신도시화 같은 개념이 아니고, 네네.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다가 어떤 인센티브 주고 전세를 뺏어오면 이런 이제 그런 정책을 쓰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네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안정화에 기여되는 측면이 좀 더 빠르고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양도 네. 7만 호 같은 게 서울에만 공급이 되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이 내에만. 서울이라는 메리트가 좀 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데는 곳곳에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포진해 있는 거죠. 이상한 외곽 지역에 그쵸, 있고 막 그쵸. 이런 게 아니고 핵심 지역에 딱딱딱딱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네.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럼 전세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다 말씀이신 거죠? 안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번에도 제가 전세 시장에 대해서 네네. 어느 정도 진단을 했지만 네네. 지금 전세 시장은 신규로 공급되는 이 네네. 전세 이 임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서울시에서 네. 이 추진하는 이 전세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네네.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온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정책이잖아요. 근데 네네. 예전에 있던 문제점들을 또 대처할 방안 같은 것도 해놨더라고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뭐 공실이 이제 기간이 오래되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정책이 진짜 100%다 좋은 점만 있는지 네. 한계점은 없는지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좋은 반응에서 한계점을 굳이 찾아내려고. 그래도 저희는 또 샅샅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좀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바라봤는데 한계는 없느냐 네네. 찾아보려면 저는 이제 이 공공임대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네네.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네. 이 전세가가 시세의 한 80% 정도로 낮춰서 네네네. 한다고 했는데 탄력성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런 공급 정책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오는 시점은 항상 똑같아요.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과열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공급 정책을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전세난이 심해질 때 이제 전세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 나왔던 공급책이 바로 뉴스테이죠. 네네.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세난이 심할 때에 뉴스테이가 공급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분양을 해봤거든요. 네네. 예. 이때 막 서로 그 뉴스테이를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심지어는 피가 붙는 데도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인데 피가 붙었어요. 네. 아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뭐지? 네. 근데, 야,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게 편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거를 또 전대를 놓대요, 전대. 네. 싸게 막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주변 시세의 80%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걸 받아가지고 네네. 전대를 놓는 거죠. 주변 시세대로. 그럼 이제 이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세 차이, 네네. 임대료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똑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전 망했어요. 그런가요? 네. 왜 망했냐? 네. 전세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갈 때 이제 이런 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네. 사실은 뭐 얘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세가가 이제 조금 안정 하락 기조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전세가들이 조금씩 낮아지니까 네네네. 이 뉴스테이의 정해진 가격이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차익을 얻기는커녕 이제 내가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지금 뭐 공실로 남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전세 가격 또한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 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단기 시프트 전세 물건이 의외로 공실이 많았어요. 의외로. 네. 그런가요? 왜?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전세가가 네.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세의 80%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죠. 네네. 근데 이게 공급이 어느 정도 집중되는 시기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얘가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전세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문제는 안정화가 되죠. 안정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전세가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입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프리미엄이 좀 적게 붙거나 네. 뭐 좀 약간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네. 이제 전세가가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를 정하는 시점이 네. 항상 빠르거든요. 그렇죠. 미리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책 당국자가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전세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가격대로 이제 임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분양가가 이게 전세가가 먼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장이 변하는 거죠. 변한 뒤에는 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높은 가격인데다가 항상 이런 물건, 공공임대라는 거는 항상 수요자를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네네. 거는. 정말 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아니 회사 사장인데 이런 사람이 공공임대 들어가 있다. 그럼 사실은 누가 이거를 용납을 의미가 하겠습니까? 없죠. 예, 네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요자를 제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한이 조금이라도 돈 없는 네네.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게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이라도 비싼 느낌이 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가격이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네. 조금만 높아지면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상황이 변해서 하락 안정화되면 이때부터 얘가 공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그 공실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해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거는 대처를 할수 없는, 해결 네. 방법이 없는 게 네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그쵸. 가격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그거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 낮추면 되지. 근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격을 변동시키는 거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 분양가 가격을 책정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은 그냥 놔두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쌀 때 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실이 났습니다. 공실이 네. 나니까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네. 떨어뜨리고 임대를 맞췄더니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반발했죠.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임대, 민간 임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근데 정부가 하는 거에 가격 차별을 둔다. 나는 비싸게 하고 얘는 싸게 주고 그 다음 사람 더 싸게 주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 제일 전세에서는 정말 실수요이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 가격이 탄력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좀 한계점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나서는 그 역할을 이제 못해요. 못하고 공실로 남아둡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또 뭐냐? 이걸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겠어요? SH일 겁니다. 네. 그러면 SH가 비싼 가격에 매매를 들어와가지고 이걸 이제 전세를 놓는데 전세가 안 나가고 공실로 있어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나갔는데 관리비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안 들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급하겠다라는 양이 있잖아요. 이게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 처음에 목표가 그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는데 이 안정이 독이 돼서 돌아오는 약간 좀 그런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장은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대안이 생겨야 되는데 저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 가격 탄력성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뭐 내 맘대로 또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만약에 당 정책자다, 이 가격 정하는 담당자다, 그럼 나는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위험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특성상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조용하거든요. 조용하니까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공실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약간 이런 한계점도 있네요. 네. 오늘은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전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니까 네. 이 그 다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을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